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어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촌철님의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이비가 이왕 밖에서 들으실 거면 시선집중의 볼륨, 출력을 좀 높여서 들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권수진 님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착하게도 시선집중 크게 틀고 출근 중인데요. 네. 신호 대기 중에 옆차 아저씨도 크게 틀고 오셔서 네. 순간 서라운드로 들려 서로 놀라며 머쓱하게 눈인사했습니다. 예. 라고. 네. 모르는 사람 간의 친목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네, 네. 눈빛으로 서로 통하셨겠어요. 사회적 그렇죠? 가교 방송이라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가교 방송?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우 언니님, 낯선 아이디신데 반갑습니다. 네우 언니님, 청취자 선호 1위 갑시다. 네. 시선집중, 대선 이후 유일하게 챙겨 듣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청취율 조사 1위. 이 느낌보다 청취자 선호 1위. 이게 더 왠지 좋은 것 같은 느낌은 뭐죠? 그냥 저의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네. 뭐 선호도뿐입니까? 신뢰도 모든 거 다 그렇게 엮어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신뢰도 1위도 물론 저희가 챙겨가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9544님, 황사가 전국을 뒤덮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방이 아닌 도로 위에서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이동하실 때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방송에서 소개되시는 촌철님들의 댓글은 소개가 되시면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린다는 점도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부터 시작해서 챙겨야 될 뉴스가 많습니다. 제이비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오늘 새벽에 TV조선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무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그리고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 말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YTN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박영선, 양정철 두 인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에다가 한 명을 더 덧붙였는데요. 네. 정무특임장관으로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추가로 더 내놓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바로 이것인데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사실 보도인지 네. 일단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새벽에 득달같이 불이 나게 또 확인 전화를 돌려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딱 네 글자 말씀하셨어요. 금시초문. 금시초문. 그러면 본인한테는 제안 온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양정철 지금 두 사람이 남는 건데 일단 역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만의 단독 보도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간을 두고 거의 같은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 전에 지금 여당 출입 기자들한테 조금 빠르게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홍보수석실 발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네요. 기자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간밤에 혹시 뉴스에 나왔던 건가 저희도 체크를 했는데 그때 지난번 뉴스에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왜 새벽에 이게 뭐가 급하다고 새벽에 이게 또 전해져서 보도가 됐을까도 사실은 궁금한데 그 배경이. 네. 근데 이것저것 떠나서 정말로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정말로 보도대로 두 사람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그러면 거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 거냐. 이른바 거국 내각
차원의 지금 접근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통해서 정당 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국 내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사전에 민주당 공식 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됐고 그래서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이런 면에서 거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볼 정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주목할 점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른바 문재인 사람들을 뽑아낸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약간 확장 해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의 분리 전략, 분리 접근 전략, 갈라치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통합형이 아니라 갈라치기형이다. 오히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하나 올렸는데요.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임기 초에는 MB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네요. 끔찍한 혼종입니다. 이제와 취임 초기부터 보수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네요.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야권에서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조금 논란을 일으킬 만한 보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기는 하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오전 중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2차 진단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에 거국내각 얘기 나오면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왔던 분은 김부겸 전 총리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제이비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과의 협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홍익표 원내대표 통해서 또 그 부분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248님, 참 정치는 아이러니하네요. 3941님,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음표 주셨고요. 양근삼님, 새벽에 발표하는 이유요? 라고 물음표 하시면서 시선 집중해서 다뤄주길 바래서 하니까요. 예.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참고로 박영선 전 장관 혹시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올린 건 없고 어제 새벽에 하버드를 떠나면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학기는 6월 말까지지만 5월과 6월에 책 관련 강의가 몇 개 있어서 조금 일찍 귀국합니다.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곧 한국에 오실 것 같으니 네. 혹시 연락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것도 마저 저희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여기에 좀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국정 사례를 열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지금 모든 정당의 반응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조국 혁신당의 그 논평으로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의 논평 한 구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해왔는데 국민이 체감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봅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큰 틀은 이 정도로 그냥 전하고요. 저희는 그 다음을 한번 짚어봅시다. 다음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평가에 따르면 국민이 몰라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왜 몰라봤을까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몰라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에 대한 해답이 얼추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전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회의에서 소통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거 결과의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건데요. 그럼 소통 강화 방법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물음인데 이걸 알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실이 말하는 소통의 개념 정의부터 살펴야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번, 몇 번 만나거나 단순하게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듣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 다양한 요구, 요청, 애로 이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 정의에 따르면 행사성, 일회성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적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정리,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째, 그동안 왜 기자회견과 같은 소통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은 취하지 않았는지가 얼추 설명된다. 왜? 기자회견 같은 건 행사성 소통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왜 언론, 특히 방송에 철퇴에 비유할 만한 심의를 들이댔는지 그것도 얼추 알겠는데요. 방송이 일상적 소통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점을 아우르는 종합 진단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이라는 매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직접 전달을 선호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민생 토론의 생중계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링님이 그냥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푸른 하늘님, 소통은 맞는 것 같아요. 단방향 소통이라 문제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반응들 당연히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소통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야당과의 소통도 좀 짚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놓고 일부 언론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점치던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은 중요하지만 야당 소통을 할 때 여당도 함께해야 된다. 여당 지도 체제가 갖춰진 게 아닌 것 같아서 여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추출할 수 있는데 첫째, 당장 야당 대표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둘째, 만나더라도 야당 대표,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따로 만나지는 않을 거고 만난다면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계속 내놓았던 입장이 재탕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지만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4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에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대통령이 사과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했다는 건데 요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살다 비공개 사과라고 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사과는 사과를 표명해야 되는 그 대상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 사과의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비공개 사과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사과하더라고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건 몰라도 이거야말로 정말 직접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거는 매개를 통해서 지금 전달됐다. 거꾸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 영남 지역 재선 당선인이 의정 갈등 국면 때 낸 담화와 똑같이 알맹이 없는 메시지만 나왔다. 결국 한 대 맞을 걸 10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총선 직전에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 담화 나왔을 때도 대통령 담화가
50여 분 됐지만 그게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뉴스에 출연해서 부연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다면 사과도 어제 그냥 직접 하는 게 사실은 메시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게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안 우러나오니까 그러면 직접 사과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러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나 그거 아닙니까? 네, 전우차님이 발표할 때마다 백브리핑이네요. 동시통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반면에 6750님 이렇게 해도 뭐라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이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주호 장관은 2년 연속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장관은 뭐 했느냐? 같은 시각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2024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 안전의 날 행사와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모두 중요한 행사로 장 차관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에서 짚을 점이 나옵니다. 어떤 점입니까? 자, 국민 안전의 날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2013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니까 자, 이걸 계기로 국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 이듬해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게 국민 안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4월 16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날의 뿌리가 세월호 참사군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자, 이 점을 확인하면서 교육부의 설명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제 정부가 치른 국민의 안전의 날엔 세월호가 없었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사건, 구체적인 계기가 사라진 추상적 기념일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짚어야 하는 점은 이주호 장관의 참석 여부를 넘어서 왜 국민 안전의 날과 세월호 기억식이 분리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내용이 거세된 기념일은 형식만 남고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호 그 10주기 기억식에서 국민의 안전의 날 행사를 하면 그거야말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미희 님이 그럼 작년에도 불참한 이유는 뭔가요? 혹시 똑같은 이유냐고 여쭙는 것 같아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짧게 요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를 국고 손실 등 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 경호처 이 그럼 업체가 어떤 업체냐? 경호처 간부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라고 하고요. 이 수의 계약을 따낸 이 해당 업체는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서 10억 원대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처 간부가 업체의 허위 견적서 제출을 눈감아준 정황과 금품 수수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의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건데 이 이야기가 어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까? 대통령실 이전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공사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됐나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요거 하나인가요 그러면? 더 있지 않을까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그래서 들어간 총 비용이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됐나요? 국감에서 뭐 억억억 이런 소리가 있긴 있었죠. 네, 억은 많이 들어봤고. 네. 합산은 모르겠네요. 네,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네요. 이 궁금하네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